어, 임계희 교수님이 원래 오늘 오셔야 되는데 출장 중이세요. 그래서 제가 대타로 할 거고 그 스파티파이 오늘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파티파이 발표하는데 저희가 기말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말 프로젝트를 잠깐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두 팀 나와서 할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촉박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기말 프로젝트를 제가 소개를 하는데 오늘 다 소개를 못해요. 못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이제 연락 주시면 돼요. 오케이? 우선은, 비디오를 하나 볼게요. 그, 스탠포드 대학교 다 아시죠? 거기 스탠포드에 디스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디자인 띵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뭘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잠깐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 디자인 띵킹 그 컨셉을 가지고 저희가 파이널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머티리얼을 주기는 할 텐데 여러분들이 팀끼리 같이 모이고 또 다른 팀이랑도 같이 얘기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 우선 비디오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평소에 불편했던 일들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집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자전거를 타고 학교 가는 길이 위험하다거나, 비가 올 때 길이 물에 잠기는 문제들 말이에요. 우리는 디자인 싱킹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5단계로 된 이 방법은 창의적이고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서 디자인 싱킹을 이해해 볼까요? 한국의 학교에서는 하루 942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1단계, 공감하기. 학생들은 음식이 많이 남는 이유를 찾기 위해 일주일 동안 친구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2단계, 문제 정의하기. 학생들은 보고 들은 내용을 모아 한자리에 펼쳐놓고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친구는 음식을 조금 적게 달라고 했는데 많이 줬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음식을 조금만 더 달라고 했는데 너무 적게 줬다고 했어요. 음식을 받을 때 원하는 양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 음식이 남는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조금과 다른 사람이 생각한 조금이 달랐던 거죠. 3단계, 아이디어 내기. 브레인스토밍은 작은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내보는 방법인데요. 학생들은 많은 아이디어를 냈고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택했습니다. 4단계, 프로토타입 만들기. 아이디어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것을 프로토타입을 만든다고 해요. 종이에 그림을 그려 간단히 만들어도 좋고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선택한 아이디어 중 먼저 남은 음식 무게를 재는 전자식판과 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프로토타입 식판과 앱을 주고 써보도록 했어요. 5단계, 테스트 해보기.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음식의 양을 정확히 재면 음식 쓰레기가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줄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혹은 10번째 아이디어도 적절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실제 사용할 사람들에게 사용해보라고 하면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수정하여 또다시 만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테스트 해보기 과정을 최대한 많이 반복해보세요. 학생들은 핵심 원인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원하는 음식의 양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 음식 쓰레기가 느는 진짜 원인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식판에 선을 그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 해보기.
학생들은 새로운 프로토타입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사용해보게 했어요. 놀랍게도 친구들은 받고 싶은 음식량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식판을 사용하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무려 70%나 줄었어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죠. 학생들은 프로토타입의 완성도를 높여서 많은 곳에 적용했어요. 현재 이 식판은 여러 곳에서 사용되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나가고 있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디자인 싱킹 방법을 활용하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답니다. 이제 우리도 디자인 싱킹 방법을 활용해 우리 주변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볼까요? 혹시 디자인 띵킹 들어보신 분 있어요? 들어봤어? 해봤어? 이게 사실은 약간 뭐 스텝 1, 2, 3, 4, 5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진부한 것 같잖아요. 뭐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스텝마다 사실 여기서 굉장히 다른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걸 일일이 다 소개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머티리얼은 줄 테니까. 우선은 방금 그 비디오 본 게 사실은 그 무지개 식판이라는 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학생들이 실제로 한 건데 여러분들 이거 세 단계로 딱 줄여보면은 관찰을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급식에 나오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932톤이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뭐였냐면 식판에다 그냥 선 그은 거예요. 선 긋고 영양은 뭐였냐면 실제로 그 식판을 사용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932톤이 70%가 감소했다라고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관찰하고 솔루션하고 영양 이거 세 개만 딱 보면은 어떻게 그냥 식판에다 줄 하나 그은 것만 가지고 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요 중간에 있는 것들이 다 빠졌잖아요, 지금. 요 중간 도대체 이걸 관찰한 다음에 식판에 줄만 그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요 중간까지 다 빠져 있잖아요. 그 중간 과정을 디자인 띵킹으로 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들을 아까 뭐 처음에 뭐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뭐 아이디어 내기, 뭐 이런 프로토타입 만들기 이런 것들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얘네들이 아, 식판에다 그냥 줄만 그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이거 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또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공감하기, 문제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타입 만들기, 테스트 해보기 이것들을 제가 조금씩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우선 공감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8주차 끝나면 9주차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팀으로 모여서 팀 프로젝트를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발표를 할 거예요. 그거 만든 걸 가지고. 근데 우선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학기에 뭐 지지난 학기에도 저희가 이걸 계속 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좀 더 잡아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디자인 띵킹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내가 살면서 불편했던 점을 다 꺼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팀이랑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정말 뭐 너무 더웠다. 이번 여름 너무 더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부터 진짜 사소한 것부터 해서 다 꺼집어내가지고 다 적는 거예요. 적는데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게 뭐냐 이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다 적는 거예요. 다 적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제가 문제 예를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뭐 302번 버스가 너무 늦게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버스 대수를 늘리면 그냥 문제 해결이 돼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예를 들면 버스를 탈 때 승객이 다 앉지도 않기 전에 바로 출발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특별히 많이 넘어진다.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내고 그냥 아주 심플하게 솔루션 내면은 해결되는 그런 문제 말고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꺼집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들이 모여가지고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계속 이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저희가 이게 지금 무슨 창업대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입문 수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낸 아이디어가 인공지능이랑 데이터 사이언스를 녹여내셔야 돼요. 녹여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를 실제로 뭐 전공으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배우려고 하는 아, 배울 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수업을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내가 꼭 이걸 전공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분야에서 제가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 좋겠다고 했죠. 근데 지금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툴들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건데 이 툴들도 저희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대학생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팀이랑 다 모여서
공부를 해서 익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툴들이 어려운 툴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우선 티처블 머신은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사진 다 모아가지고 훈련시키면 이게 무슨 꽃인지 뭐 해바라기인지 튤립인지 알아맞추는 그 툴이 있죠. 이거를 코딩을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드래그 앤 드랍으로 데이터만 모아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처블 머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티저블 머신의 어떤 한 기능만 사용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컴퓨터 비전이에요. 그 사진들 보여주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판별하는 거. 근데 티저블 머신에 음성도 있어요. 뭐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준다든지 그걸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의 포즈 갖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티저블 머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해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팀에서 그 집어낸 문제가 이런 티저블 머신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 보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오렌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툴인데 이거는 이 안에 뭐 데이터를 다루고 뭐 데이터를 변환시키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던 머신러닝 알고리즘까지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시각화하는 툴들도 다 들어있는데 코딩 하나 안 하고 여러분들 뭐 스크래치 같은 거 이런 거 예전에 블록 코딩 같은 거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나중에 비디오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또 찾아서 공부를 하시고 이거를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래피 프로토타이핑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그 무지개 시판에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빨리 만들어 봐야 돼요. 제품으로 만들어 보고 아니면 다시 뒤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솔루션을 내 가지고 그걸 다시 또 프로토타입 실제로 만들어 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빙빙빙빙 돌면서 하는 걸 이제 래피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는데 이 래픽 프로토타이핑도 원래는 사실은 여러분이 코딩도 해야 되고 뭐 웹사이트 만들려면 HTML, CSS도 알아야 되고 모바일 앱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터 같은 것도 알아야 되고 이거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도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툴들은 뭐냐면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여러분들이 디자인만 좀 하면은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으로 또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툴로 어도비 XD라는 툴도 있고 피그마라는 것도 있고 뭐 발사믹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예를 들면은 피그마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도 많이 가르치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무료로 쓰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보고 공부를 하셔서 어떤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지를 배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시면 돼요. 괜찮죠? 계속 제가 저희 LMS에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라 계속. 그 다음에 제가 툴을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툴을 잘 다룬다고 해서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툴을 아무리 잘 다룬다 하더라도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를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디자인 툴을 잘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 잘한다고 해서 디자인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툴을 소개를 해주지만 이게 다 여러분들을 나 이 툴 잘 사용하니까 나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잘한다 이렇게 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그 다음 거.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를 잘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툴까지 잘 다룬다? 이러면 이제 넘사벽이 되는 거예요. 디자인도 똑같고. 내가 디자인 감각도 있고 디자인 잘하는데 만약에 포토샵, 피그마, 뭐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이런 거 되게 잘한다? 그럼 이제 넘사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 파이널 프로젝트 관련돼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아무 아이디어 하나라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인공지능이랑 데이터 사이언스 거기에 녹여내셔야 돼요. 녹여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꼭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데이터를 모집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뭐 전 세계에 있는 꽃들을 다 모을 수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공공 데이터를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가서 찾아가지고 그 공공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프로젝트에 녹여내면 돼요. 그거 가지고 그다음에 녹여낼 때 여러분들이 코딩을 못하니까 아까 같은 그런 툴들을 사용을 해서 시각화도 해보고 데이터를 뭐 추출도 해보고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인터 인트라 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써놨는데 보통은 팀플 하면은 어떻게 해요? 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협업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할 거고, 그건 이제 인추아 팀 콜라보레이션. 팀 안에서 여러분들끼리 협업을 하는 거고, 저희는 팀 교차에서도 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8주차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워야 될 게, 디자인 띵킹도 잘 모르면 배워야 되죠. 피그마도 잘 모르면 배워야 되죠. 오렌지 툴 마이닝도 모르면 배워야 되고, 티저블 머신도 해봐야 되죠. 다 해봐야 되잖아요.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공부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하나씩 다 배우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가지고 만약에 티저블 머신에 대해서 만약에 배우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검색할 거 아니에요. 뭐 웹사이트도 찾고 책도 찾고 유튜브 뭐 동영상도 보고 다 찾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스프레드시트 같은 데다 다 등록을 시킬 거예요. 그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찾은 것들을 다 저희가 한 곳에다 다 모아놔가지고 여러분이 찾은 거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협업을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트라 팀 콜라보레이션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팀플도 중요한데 팀 상호 간에도 또 여러분들이 협업을 하셔야 돼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앞으로 이제 8주차 지나면서 9주차, 10주차 계속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LMS 잘 보시고 이제 따라오시면 돼요. 괜찮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원래 해야 될 걸 하죠.